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선은 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절대적으로 버려야 하는 생각, 버려야 하는 말, 그리고 어, 이게 있으면 성공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큰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우리가 감사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성공자들이 하는 말이 항상 감사. 성경에도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감사가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가 안 돼서 늘 죄송하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음표. 나도 항상 감사하고 싶다. 근데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없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걸까? 라는 생각 또한 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딱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제 주변에 어릴 때부터 가족을 잃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운전하다가도 죽을 거를 상상하면서 해요. 운전을. 그리고 막 88열차 같은 거 저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 그러니까 최악의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지니까. 그래서 예전에 장거리 운전할 때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늘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딱 생각하면 내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살았네? 그리고 사고 날 뻔했는데 두 번인가 세 번, 막 역주행도 했었고, 막 이랬던 부분들. 빙판길에 돌고, 막 터널길에서 돌고, 막 역주행하고 있고, 막 이런 경험들이, 와, 나 죽을 뻔했었는데 살았네, 감사하다. 이랬어요.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감사한 건 너무나 많았지만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엔 왜 없는 것이 너무나 클까? 이제 그 힘든 게 왜 더 나에겐 클까라는 게 언제나 저를 항상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였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막 성공해야 된다, 막 경제적인 걸 붙잡고 이러질 않았을 때니까. 근데 어렵더라고요. 왜 감사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누군가가 오늘 하루 어땠냐? 너무나 감사해요, 저. 라기보단 힘든 걸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걱정거리를 이야기했던 저 자신이 보였거든요. 그 부분을 고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누구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큰 고난을 받아야, 큰 어려움, 막 내가 몸이 진짜 아파서 그 감사함을 느껴야 그때서야 진짜 감사가 나올까? 라는 고민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왜냐면 어떤 그 이지선 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화재로 되게 예쁜 나이에 예뻤고 똑똑했는데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었고, 외모도 막 손도 많이 날아가고 막 그랬는데, 그분 책엔 되게 행복과 오히려 내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더 감사함을 막 전하는 거예요. 책으로도 봤었거든요. 그리고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좀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분의 이야기에서는 늘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에 그걸 느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 너무나 부럽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한 건 많은데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면 부럽고,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유 있고 행복해 보일까? 왜 경제적으로 좋아 보이고, 왜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고, 왜 아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크고, 뭐 등등등이 다 부러워 보이죠. 음. 그래서 이 감사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감사가 진정으로 된다면 우리는 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나에게 감사한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도 나왔었던 건데,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운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들 보면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나와요. 오늘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 나 진짜 하루 만에 3번을 죽을 뻔한 교통사고 날 뻔한 거를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진짜 그랬겠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게 감사하냐 아니면 매일 운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감사한 거냐. 근데 맞아요. 맞네. 아무 일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네 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이 별일 있어도 그 안에 또한 우리는 감사한 것들 투성인데요. 별일 없는 것 또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이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울고 짜증내고 화내도 그것 또한 감사한 거고요. 한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근데 이게 감사가 될 때와 안 될 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랑,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진짜 이 세상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멀쩡히 돌아다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인정이 되는 순간도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몸이 어려웠던 분들 또한 그게 점점 낮아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낮아지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희 멘토님이 항상 늘 얘기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보단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잃지 않는 거를 이제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잃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잃어버리면 돈 잃은 거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며 회복하는데 얼마나 시간과 고통과 그 에너지, 그리고 가족들과 힘든 모든 것들이 진짜 다 얽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건강해?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돈 버는 데에, 내가 나에게 공부하고 배우는 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들을 이야기를 보면요, 본인이 없는 거에선 이성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고요, 감정이 있지 않고요, 또한 있는 거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활용할 줄 알고, 그걸 끊임없이 진짜 말만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제가 그 진정한 감사하는 법, 그냥 이슈에 내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가 감사한 거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 일 없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는 거,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고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고 하는 모든 것이 감사다. 그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부분은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핑계가 얼마나 우리의 성공을 막고 있냐예요. 그 이야기 있죠. 오늘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조직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 이 사람은 절대 맡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핑계대는 사람을 절대로 중요한 자리에 맡기지 말아라 내용이었어요. 오히려 실수하는 사람을 맡겨도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계속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핑계대는 사람을 대지 말라고 했을까? 근데 진짜로요, 핑계가요, 우리는 뭐 핑계 댈 수 있지, 핑계인지도 모르고 대기도 하고요, 이유를 갖다 대잖아요. 내가 무서운 거고 내가 하기 싫은 거고 그냥 나의 선택이거든요. 콜드콜 해야 되는 건데 안 해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잘못됐다거나 뭐 미뤘다거나 꼬매졌다거나 그냥 안 했어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뭐든지. 그러면 뭐든지 돼요. 내가 너 이거 오늘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어? 안 한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이유 있는데 그냥 내가 안 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안 했구나.
내가 그러면 뭘 해야 할까? 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는 너무 하고 싶었는데요. 못했어요. 안 했, 이런 이유,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이요. 제가, 어느덧, 저도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덧 제가, 저의 주제 파악을 하고 나서부터인지, 제가 책도 보고 여러 교육을 다니면서 그 성공자의 그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어라는 게 무책임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렇지 라고 하지만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하면요 저는 막 사자가 돼버려요. 그때 막 저희 남편 잡아먹을 듯이 그런 정도까지 진짜 싫어해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은 다하고 그 결과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해야지. 근데 그게 제가 너무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지 않느냐? 아니요. 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건 그냥 핑계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다는 그 핑계가 근데 왜 그 중요한 직책을 맡기지 말라고 하냐면 핑계를 대다 보면요. 분산되고요. 분열되고요. 근데 결국엔 끝점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저희 알승환 대표님이 저한테 코칭을 해주셨을 때 그게 정확하게 그 머저리들이 똥멍충이 이제 하면서 먹튀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에 한테 이렇게 계속 신뢰를 놓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아무튼 거짓말도 그냥 하게 되고 뭐 나중에 살인도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점 악순환이 간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신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속성이 그 죄를 짓는 그 환경으로 가는 게 결국엔 처음에는 핑계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죠? 근데 그 어떠한 이유를 계속 갖다 대고, 그거에 합리화하면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속이고요, 나를 믿어줬던 사람도 속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내가 혹시라도 제가 어쩔 수 없지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오늘 좀 보게 됐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될 것 같냐? 아니요,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그거에 대한 브레이크를 오늘 느꼈고요. 핑계 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도 나는 핑계 절대 대지 않아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거를 인지했잖아요. 성공하는데 정말 버려야 되는 거는 핑계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 핑계를 대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돼요. 뭐에? 성공하는데. 반대로 성공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냐? 이 삶과 반대에 닮은 삶을 가질 거예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제가 콜드콜을 이번 한 주간 정말 더 집중해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근데 각오를 했음에도 콜드콜 하다 보면 고작 1시간 통화하는데도요. 콜드콜 1시간 정도 돌리면 되거든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거 나머지 시간은 다 그냥 오로지 저의 시간인 거거든요. 운동을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시간 반 집중하는 것도 꾸물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꾸물거리고 안 하면 뭐가 돼요? 기분도 나쁘고 타협도 하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 핑계도 되죠. 내가 조금 더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거를 깨달았다면 하는 거예요. 못하던 잘하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집중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핑계대지 않는 삶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뒤에 이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나를 믿는 사람한테 신뢰
잃고 싶겠고, 누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남편에게 신뢰를 잃고 싶겠고 하겠냐고요. 아니에요. 누구나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가 콜드콜하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PCM 안에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게 있다라고 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배우는 대로 하지 않고 동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내 옛날 과거, 아니면 내가 옛날 과거보다도 더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삶으로 그것 또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건데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감사할 것들을요, 억지로 찾지 마시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함이에요. 아마 이렇게 좀 주변에 돌아보시면 어떤 분은 암에 걸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뇌출혈로도 쓰러진 분이 있고요. 제 주변에도 최근에 두 분이 정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한 분은 지금 위독한 상태의 응급 중환자실에 계시고, 한 분은 다행히 감사하게도 수술이 안 되는 부분이었으나 되게 위독했는데 사셨어요. 살고 지금 재활하고 계세요. 언어 다행히 가능하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문자도 잘 못 썼는데 지금 인지 능력 좋아서 이제 문자까지도 돼요. 근데 진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주변에 많이 보면 겁나죠? 겁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뭐예요? 운동도 신경 써야 되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더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경계를 가져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있는 것에서 감사한 게 무엇인지를 찾는다? 그냥 살아있는 거, 건강한 것 또한 감사하고, 네, 불치병이 아닌 것 또한 감사한 거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희 멘토님처럼 원칙과 기준과 그런 정말 찾는 정신에 이렇게 딱 반듯하게 되어 있는 분이라면 그 안에서도 배우고 감사한 것을 또 찾고, 또한 그 와중에서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삶을 삽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진짜 너무나 감사한 것들을 많이 보죠. 만약에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 저희 멘토님 같은 분이 없었다면 그냥 감사함조차도 생각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알았겠죠. 그러나 매 순간순간 이게 진심으로 감사한 거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 문제는 진짜 작은 거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될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 다 바뀐다. 라는 게 진짜 진리예요. 나를 바뀌면 돼요. 환경을 바꾸는 건 내가 이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만 바꾸시면, 그 다음 나머지는 되고요. 이런 사람과 계속 함께 하다 보면 나 자신도 계속 보게 되기도 하고, 언어도 새로운 키워드도 듣게 되고, 이분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 무의식에 다시 들어오다 보면 혼돈이 되긴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진짜 본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본인의 삶을 끊어내고 정말 부자의 삶으로 살고 싶고 진짜 타인을 돕기 위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반드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움이 있고요. 그 안에 감사함이 있어서 결국엔 그 변화가 나머지들은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이게 힘들다면요, 오늘 제가 이승환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또 여러 가지들 중에 있는데,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시간이 많이 벌면 되게 좋을 것만 같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시달리는 게에서 벗어날 것만 같잖아요. 헐헐 날아갈 것만 같잖아요. 근데 제가 대표님이 항상 늘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는 부분이지만, 오늘도 부자이거나 내가 성공 과도로 올라왔을 땐 의무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기도 한다. 근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다 찾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 안에 지켜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유지하고 관리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지금의 이 상태, 우리의 지금 현재 내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는 요거에만 집중하는 거가, 지금 쉬운 위치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졌죠. 또한 그 대화 속에서 제가 오늘 또한 감사함, 그냥 이 시간을 하나하나 즐기면서 내 성공에 집중을 하자. 내 성공이 곧 뭐다? 타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다. 그러면 뭐다? 콜드콜과 유튜브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집중을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하는 게 정말 답이 없다. 그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냥 좀 찾으세요, 제발. 돈 안 들이고, 대가 지불 안 들이고, 시간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뭐 될 거다라는 생각을 진짜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어느 누구가 반대로 누가 나 너무 간절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상대방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얻는 게 없는데 내 시간, 내 돈, 나의 노하우를 다 달라고 하면 주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본인이 지불할 대가는 당연히 지불하고 그 지불을 하는 대신에 가치 있는 거를 내가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인드로 뭔가를 찾으시면서 반드시 본인 성공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성공을 위해서, 정말 관리 영역, 내가 사업으로 가서 사업에 성장하고, 사업에 성장해서 유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 확장까지 해서 나중엔 진짜 위대한 그런 리더가 되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 되기는 과정까지의 삶을 살려면 정말 우리는 유산이라는 이야기 되게 저하고는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부모라면요. 특히 부모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산이라는 게 반드시 다 주어지는 거구나. 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책을 남기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책 말고도 또 뭐가 남기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자식에게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근데 우리는 그 앞에 하루하루, 하루살이 인생, 한 달 인생으로 살죠. 그렇다 보니까 길게 못 보고 멀리 못 봐요.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당하고 사기당하고 나한테도 당하고요. 결국에 내 시간을 내가 제대로 못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한테 속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 속는 게 아니라 마귀들한테 속이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들은 되게 저희 멘토님이 종교는 정말 부자들의 수업이다, 교육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맞아요. 그 부자들은 왜 그렇게 감사해하고, 제가 똥멍충일 땐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돈 많고, 저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감사하지. 나도 저 정도 되면 나도 감사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더 무게감이 있는 의사결정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것처럼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또 중요한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부자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분들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걸 하다 보니까 또 감사한 것들이 생기고 다 감사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알아버리면 결국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그 뿌리와 이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욕을 먹더라도, 어떤 이미지를 당하더라도, 어떻게 보여질지라도 강인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알 수 있는 것 또한 저도 감사한 거고요. 그전엔 정말 진짜 똥멍충이로 살았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부모님들 잘 들으시고요. 어머님들 특히 잘 들으세요. 우리도
충분히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하면요, 나 정말 너무 힘들었어. 다 각자의 스토리를 보면 다 자기만이 생각해서 어려움들을 겪어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겨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나누듯이 다 그걸 책으로 쓰게 되면 책으로 나눠서 뭐 성공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보지 않았고, 또한 어떠한 기술과 나만의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보통 진짜 어중이 떠중이들은 다 그냥 책을 써서 브랜딩 만들어서 작가다라는 이름으로 팔면서 그걸로 자기 사업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내가 이 인생이 정말 힘든데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나도 한번 책을 내보고 싶다면, 그게 나는 죽고 나는 없어져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이랬고, 우리 엄마 삶이 이랬고,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그런 유전이라던가, 그런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만 이롭게 하는 그런 책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저처럼 빚이 6억이야. 평생 막 이렇게 이런 투자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한 번의 실수가 정말 이렇게 됐고, 그 한 번의 실수가 근데 결국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의 의사결정은 끊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배움과 내가 똥멍치인 걸 인정하는 그 계기와, 또 그 교육으로 몇 천만 원짜리 교육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이렇게 가지고는 성장이 안 되는구나를 알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짜 콜드코가 유튜브를 만나가면서 이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장하는 게 너무나 어렵구나.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구나를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누군가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얘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냐. 이 말 진짜 성공자들 말하면, 막 억대 연봉 낸 사람들 말하면 위로라기보다는 그래도 부럽다 이거죠. 근데 지금 저를 한번 보세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 돈은 이렇게 쓰고 있고,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게 진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가치고요. 그게 결국엔 나의 내재 가치예요. 사람의 내재 가치는요, 한순간에 한 번에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자그마한 행동들, 그런 성공이 결국엔 정말 복리로 오거든요. 근데 이 복리가 좋은 것으로 왔을 땐 정말 행복하죠. 희망이죠. 근데 비용도 복리로 온다라는 거 아세요? 저희 멘토님이 얼마 전에 쇼츠에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비용을 복리로 산 사람인 걸 경험도 했고, 그 다음에 또한 복도 무진장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특히나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 또한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래도 다 해본 것 같아요. 교육도 그렇게 투자해보고. 그러니까 돈도 또 쓰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남들이 해보지 않는, 정말 절대로 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은 저는 그래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깨지기도 했지만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조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엔 그 안에서 오물한 개구리밖에 못 되고요. 나는 나은 삶을 살길 원하지만 결국엔 나은 삶조차를 못 보고 진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